유엔 무역개발회의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초 기준 전 세계 상선은 총 약 10만 9천 척. 이들 선박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보이지 않는 실로 전 세계를 연결합니다. 한 척의 상선이 바다를 건너는 일은 조선, 항만, 물류, 금융 등 수십 개의 산업과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강력한 생태계를 형성하며 지금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해운 산업. 세계를 움직여온 이 거대한 산업에 지금 급격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1일 부산 백스코에서는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국제조선 및 해양산업 전문 전시회인 2025 코마린. 올해 24회를 맞은 코마린은 독일 SMM, 노르웨이 노르슈핑과 함께 세계 4대 조선 해양 전문 전시회로 자리매김한 행사입니다. (2025) 코마린에는 대한민국 해양, 해운, 조선업계에서 내로라 하는 기업은 물론 조선 기자재의 도시 부산에서 창립하고 성장한 기업들도 참가했습니다. 파나시아도 기후위기 대응 기술을 가진 부산 기업입니다. 탄소 중립 시대에 맞춰 대체 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탄소 포집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파나시아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전시를 하고 있는 것이 OCC에서 탄소 포집 장치와 ORC 폐열 해수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그런 기술을 이번에 전시하게 되었는데 많은 고객들로부터 관심을 엄청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5 코마린의 주제는 글로벌 조선 해양 산업의 미래인 에너지 전환 기술의 향방, 즉 새로운 기술입니다. 이는 전 세계 해운 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The shipping industry is a major source of, a significant source of carbon emissions, 3 or 4% of the world total, and it has the objective of getting to zero emissions by 2050. But unfortunately, the technology to do that is still emerging, and it's very difficult for shipbuilders and ship owners today to decide just what technology you invest in. The Clean Maritime Plan is something that the government first agreed to in 2019 in the UK and then has revised in 2023. And in that, they've talked about what do we expect of UK shipping, so the companies that own and operate ships in and around the UK, that they expect them to decarbonise and decarbonise fast, meeting, again, net zero emissions around 2050. Shipping industry transforms. The IMO rules are developing to encourage innovation in shipping and to ensure that this transition towards net zero by around 2050 is going to be safe and is going to be appropriate for all shipping. 국내 기업들도 IMO의 규정에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해운업체 중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로 꼽히는 HMM 부산 사무소. 실제 선박 운항과 동일한 환경을 구현한 트레이닝 센터에서는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을 통해 해상 직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봉량 기준 약 85만 TEU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해운사 중 8위 규모입니다. 운항하는 선박의 규모가 클수록 규제를 지켜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국내에선 최초, 글로벌 선사 중에서는 두 번째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특히 이제 국제회사기구 등에서는 2050년까지 이 해운 분야를 완전한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규제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미 지금 현재 그 규제가 이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저희 선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들을 빠르게 탈탄소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탈탄소화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기존선에서 탄소를 좀 적게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개발되고 있지만, 아예 연료를 바꿔서 탄소가 아예 나오지 않게 운영되는 그런 선박을 개발하는 그런 기술들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거지요. 화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는 공급망 탄소 계산기를 개발하고 국내 최초로 친환경 바이오 선박유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희 선박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그 탄소 포집 설비가 지금 선박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포집해서 저장해서 육상에 이제 양육하는 거죠. 그리고 국내 최초로 저희가 또 이 바람을 이용해서, 바람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배를 추진하는 그 윙세일이라는 것도 지금 탑재를 9월 달에 했거든요. 이런 기술들. 그 다음에 선박에서 그냥 없어져서 버려지는 폐열을 다시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런 폐열 회수 시스템들. 그리고 연료 전지, 뭐 이런 것들 기술들이 이제 계속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10년 동안 탄소 배출량을 절반 미만으로 줄이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시장 평균보다 적재율은 높은데 탄소는 더 적게 배출하며 노르웨이의 컨테이너 운임 분석업체로부터 최우수 선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Every nation needs to be following IMO and following the rules and looking ahead to this transformation that the IMO member states have committed to in the 2023 IMO GHG emissions strategy. 탄소세 부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해운 전체가 1년에 담당해야 될 그 탄소세가 약 1억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운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탈탄소화에 관련된 전략을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First of all, I should say that Korea's had a terrific impact on the ship. I mean, I watched Korea reinvent the shipbuilding industry, and the big yards were enormously successful in producing the ships needed to create the global trade revolution that we've had in the last few years, the last decades, really. 인류가 항해를 시작한 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은 산업. 지금 해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을 선점하는 것입니다.